안녕하세요. 혼미디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 많이 알려진 OBS나 엑스스플릿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와이어캐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또 다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기본 조작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장점과 단점을 또 짤막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영상 장비를 좀 다뤄보신 분들께서는 익숙한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뷰 화면이 있고요. 프로그램 화면, 실제로 이제 송출되는 화면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이제 다음에 내보낼 화면, 프리뷰 화면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샷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원하시는 영상 소스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 플러스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 캡처 장치에 보시면 지금 저는 외장 웹캠을 하나 달아놨는데 요거를 이제 추가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소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마이크를 달아놨는데 이 웹캠에 있는 마이크로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이 샷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모니터 소리는 꺼주셔야 됩니다. 하울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장치 화면 옆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시죠? 미리 보기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테이크 버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웹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영상이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 화면이 나가는 화면이 되고요. 이제 이 각각의 소스들은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띠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쪽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소스에 대해서 이제 설정 값들을 바꿔줄 수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해상도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크기를 더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소리 크기를 좀 조절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좀 미리 준비해 놓은 화면을 틀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화면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준비해서 내보내고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이어캐스트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레이어라는 개념입니다. 레이어가 요 오른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이어가 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레이어를 동시에 띄우게 되면 만약에 2번 화면, 이 노란색 화면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3번 화면이 내가 보는 모니터 화면, PPT 같은 거나 동영상을 띄웠다고 하셨을 때 이거를 동시에 띄우게 되시면 2번이 지금 띄워져 있고 3번이 이렇게 띄워져 있다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3번 화면이 2번 화면에 뒤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 레이어 구분을 잘 지어 주셔야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번 화면에 화면들을 띄워놨고 3번 화면에 이건 이제 음성을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화면을 제가 4번 레이어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웹캠은 5번 레이어에 넣어 볼까요? 보셨을 때 메인 화면 모니터와 오른쪽에 PPT가 띄워져 있는 서브 화면 모니터 그리고 웹캠을 레이어 순서대로 놨습니다. 웹캠을 띄우고 싶다 하면 여기 2번, 3번, 4번 레이어에 있는 화면들을 전부 레이어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겨주셔야 5번 레이어에 있는 웹캠이 나오는 거고요. 뭐 만약에 PPT 화면을 띄우고 싶다 하면은 4번 레이어를 띄우시면 넘어가는데 현재 화면은 사실상 4번 레이어와 5번 레이어가 같이 띄워져 있는데 4번 레이어가 5번 레이어를 덮어 씌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영상 소스를 2번 레이어에
보통 두고요. 그리고 3번 레이어에는 음성 소스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PC 화면 같은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오디오 캡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화면이 띄워져 있을 때 컴퓨터 내부에서 나오는 음원 소스들을 자동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잘 활용해 주시면 따로 PC 소리를 넣어 주실 필요가 없고요. 마이크 소리만 왔다 갔다 조정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마이크를 꺼보면 3번 레이어를 지워버리면 자, 지금은 웹캠 자체 마이크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외장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레이어에 있는 소스들은 동시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가야 될 것들은 그 영상이나 음원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층을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화면이 동시에 나가게 되면은 레이어 겹침 문제로 인해서 원하는 화면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층에는 영상, 한 층에는 음원, 이런 식으로 저는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와이어캐스트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은 프로그램 자체가 방송 장비 구조와 조작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프리뷰, 프로그램, 그리고 테이크를 통한 여러 효과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장비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 음향 소스가 비교적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웹캠이나 마이크, 저는 USB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꽂아서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캡처 장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캡처보드를 캡처 장비에서 찾아서 추가만 해주시면 손쉽게 영상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캡처보드에서 들어오는 음성도 따로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여기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도 크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GPU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 버전은 CPU도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량이 적은데 사용 시에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를 합니다. 이 와이어캐스트 프로그램의 권장사항이 i7 프로세서에 그래픽 메모리가 2기가 이상인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한다고 권장사항에 올려놨기 때문에 비교적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발열 처리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그 온도가 높아지면 CPU 자체에서 성능 자체를 강제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30일 트라이얼 버전이 존재는 하지만 많은 기능이 제약이 걸려 있고요. 가격도 사실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스튜디오 버전과 프로 버전이 있는데 사실 스튜디오 버전만 사용하셔도 스트리밍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지만 스튜디오만 해도 가격이 아마 50만 원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동영상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스트리밍과 녹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